횃불 트리니티의 안덕원입니다.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기독교의 전적 분석, 제임스 화이트의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공간 사업, 유엔 센터,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노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한 현대 한국 건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종교적 건축으로는 마산 양덕성당, 불광동 성당, 그리고 개신교로는 유일한 경동교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경동교회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으셨고 직접 가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극찬을 받았죠. 역사적으로, 건축적으로. 그러나 신학적 분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글들도 주로 건축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신학 쪽에서는 글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그 제임스 화이트와 수잔 화이트가 쓴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 그 정시춘 박사님하고 제가 공역을 한 책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교회 건축을 공간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 건축에서 신학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간 면에서는 사실은 제임스 화이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위압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해야 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6가지 공간이 있는데, 첫 번째 모이는 공간, 경동교회는 그 정문부터 그 다음에 비아 돌로로사를 형상화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본당 입구, 여기가 모이는 공간이 되겠고, 친교실 공간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조형미가 있는 모이는 공간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나 뭐 친교실은 규모 면에서 보나 모든 면에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간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좌석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은 요 사이는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81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뭐 아쉬운 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회중을 위한 공간은 경동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좀 더 친밀하고 공간 자체가 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궁 그리고 카타콤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독특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좌석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당시의 건축이 지나치게 회중석이 많고 장방형,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된 평면, 뾰족한 십자가,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고 뭐 천편일률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런 건축물이었다면 경동의 건축은 뭐 20개의 메스로 이렇게 구성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거기에 화벽돌을 붙인 거예요. 벽돌 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만 조형미는 갖추었는데 기도하는 손, 이런 뭐 아름다움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쟁이 넝쿨이 이제 누수의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다 철거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돌아가서 회중의학 공간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발코니는 가족석이었어요. 공연장에서 옛날부터. 그런데 카타콤을 형상화하면서 발코니를 넣었다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건축에 의도하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은 듣는 분 중에 건축 전공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번 이걸 건축가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가 재밌었죠, 아주. 찬양대석은 오른쪽 있는데, 제임스 화이트는 조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찬양대석이 꼭 필요하냐, 옛날 중세의 계급적인 구분을 위해서 놓았던 공간인데, 그래서 아예 회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찬양대 역할이 경동교회 예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예배는 음향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공간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세례가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 입구에 놓여진 경우도 있고 강단 앞쪽에 놓여진 경우도 많은데 따로 공간이 없습니다. 성소 혹은 강단의 경우에는 뭐 토착화가 이루어진 것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크기도 적절합니다. 인간의 몸 크기를 기준으로 했죠. 화이트는 1.5에서 1.8m. 그 정도 보고요. 교회 건축 시 유용성의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앞선 건축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조형미나 예술적 상징성은 대단히 탁월한 건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공간으로서 이따가 이 전위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 그 성과 속을 나누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에 대한 배치도 아주 뛰어납니다. 유연성은 좀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친밀성도 모든 성도가 다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예술성 혹은 미적 감성을 생략해도 될 것입니다. 워낙에 탁월한 건축물입니다. 교회 건축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중적인 속성과 전위 공간으로서의 경동교회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환대와 공공성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건 그 당시의 교회로서는 낮은 편이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웃과 이 단절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최근에 담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착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되겠는데 저는 이제 광의적 의미에서 시대와 소통하는 그런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찬자께서 에큐메니컬한 부분을 좀 아쉬워하셨는데 분량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생략한 부분도 많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경동교회 건축은 우리나라 교회 건축의 공공성과 환대성에 대한 어제의 이해와 오늘의 이해 그리고 미래의 이해를 위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편일률적인 교회 건축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인데 여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면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한편으로는 아쉬워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하는 건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